안녕하세요, 사운드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피커 종류별 특성을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 영상에선 스피커 유닛 숫자별로 플레인지, 그리고 2웨이, 그리고 3웨이 각각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또 인클로저 구조에 따라서 밀폐형과 저음 반사형, 그리고 백로드온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인클로저 형태별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이즈와 모양으로 구분해서 보통 가장 작은 형태를 북쉘프, 그 다음에 키가 큰 형태를 톨보이, 그리고 가장 크고 박스 형태로 된 것을 플로우 스탠딩 또는 박스형 또는 괴짝형이라고 합니다. 결국 모양과 사이즈로 구분하는 거니까 금방 모양을 보시고 스피커가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주 특이한 형태로 만든 스피커가 있는데요. 사진의 세 가지 스피커는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매우 비싸다도 맞는 얘기지만 제가 원한 답은 아니고요.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피커가 각각의 인클로저에 들어있는 모듈형 스피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생각보다 저음을 담당하는 우퍼의 힘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다른 스피커 미드와 트위터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속도로나 다리 위에서 운전할 때 옆에 커다란 버스가 지나가면 갑자기 승용차가 좌우로 흔들리고 핸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퍼의 자석과 코일도 매우 크고 우퍼 콘지가 크다 보니까 우퍼에서 나오는 그 음파의 힘이 미드 스피커의 콘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3웨이 이상 스피커에서는 사실 미드 스피커가 별도의 격벽으로 감싸서 우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3웨이 스피커를 갖고 계시면 우퍼를 열고 안에 들여다보시면 미드가 별도의 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대충 만든 스피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격벽으로 분리한다고 해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직접적인 음파 외에도 우퍼의 진동이 워낙 세서 인클로저 전체로 퍼지는 진동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 진동이 미드와 트위터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드는 피아노 연주를 하고 우퍼는 더블 베이스와 첼로, 그다음에 트위터는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면 우퍼의 음파와 진동에 다른 악기들이 제소리를 못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다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스피커들이 모두 분리해서 각자의 인클로저를 만들어준 그 모듈 형태의 스피커입니다. 저 또한 이 방법이 매우 독특하고 궁금해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비슷하게나마 각자 분리된 모듈형 스피커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시기엔 3웨이로 평범해 보이지만 고음과 미드, 저음이 모두 분리된 형태로 만들었고 실제 분리해서 소리를 들어본 결과는 좀 놀라웠습니다. 우선 입체감이 상당히 증가했고요. 두 번째는 각자의 소리가 매우 깨끗하고 명료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공간 문제로 다시 합체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각자 분리해서 인슐레이터나 스파이크를 놓고 쌓아 놓았을 때는 아주 명료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만들면 비용도 증가하고 만들기도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작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액티브 스피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에 앰프가 내장된 스피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보는 블루투스 스피커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쓰는 이런 모니터 스피커도 대부분 다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반면에 패시브 스피커는 혼자서는 소리를 못 내는 스피커만 있는 형태로 우리가 흔히 보는 하이파이용 스피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액티브 스피커들은 그 용도가 주로 음악 감상보다는 주로 모니터 용도로 많이 쓰시는데요. 블루투스 스피커는 논외로 하고요. 여기서 모니터 스피커라는 것은 일반 하이파이하고는 다릅니다. 주로 악기 소리를 모니터하거나 녹음실에서 레코딩할 때 전체적인 소리를 모니터할 때 사용하는데요. 모니터 스피커는 일반 스피커와는 다르게 특정 음색이 잘 나온다거나 스피커에 착색이 있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악기나 음악 제작할 때 결과물이 어떤 스피커로 들어도 평균적인 소리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에 어떤 개성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떤 영화에서 본 건데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가수들이 녹음실에서 열심히 녹음한 것을 프로듀서가 그 녹음한 CD를 집에 있는 CD 플레이어에서도 들어보고 차 안에 있는 카스테레오도 들어본 걸 봤습니다.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모니터 스피커죠. 그래도 다른 스피커에선 또 소리가 다를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다른 오디오로도 체크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집에서 필요해서 모니터 스피커를 사서 사용을 했는데요. 소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가 잘 잡힌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나오니까 음감용으로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듣는 하이파이 스피커들은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음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스피커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래 들으면 피곤하고 음악성이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음악성이란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일반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 오디오의 전원을 끈 다음에도 계속 그 음악을 흥얼거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에 그 오디오나 스피커가 음악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스피커는 이런 경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들을 때는 소리가 참 잘 나온다고 느끼기는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악을 제작하시는 분 또는 레코딩 하시는 분 또는 신디사이저 같은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 아니면 모니터 스피커는 음악 감상용으로는 비추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일반 패시브 스피커인데 스튜디오 모니터라고 써있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역시 모니터 스피커 용도로 만든 스피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인클로저 소재별로 스피커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스피커 제작하시는 분도 늘어서 가끔 이렇게 원목으로 멋있게 스피커를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무의 소재별로 소리가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스피커를 처음에 만들다가 한계를 느끼고 목공을 배운 다음에 다시 스피커를 본격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스피커를 만들기 위해선 목공은 필수입니다. 네, 목공을 배우면 가구나 스피커가 나무를 어떤 거를 쓰는지 한눈에 알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스피커는 90% 이상이 MDF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구도 거의 90%가 MDF를 쓰죠. MDF는 잘 아시겠지만 톱밥을 본드로 반죽해서 압축한 소재인데요. 몸에도 안 좋은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 MDF를 왜 스피커 재료로 사용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실험 정신으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2A의 4인치 아주 작은 스피커를 하나는 MDF, 하나는 미송합판, 하나는 원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리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판과 원목 스피커는 다 해체해 가지고 버려버렸습니다. 스피커 통은 밀도가 균일해야 되고 밀도가 높아야 공진도 방지해야 하는데요. 우선 원목은 옹이도 있고 나무 결에 따라서 밀도가 고르지 않다 보니까 특정 주파수 대역이 두드러지고 소리가 가볍게 나왔습니다. 흔한 말로 이제 소리가 날린다고 하는데요. 무게감 있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 원목을 가구나 스피커로 사용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원목은 변형이 되기 쉽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건조하게 되면 쩍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메이커들이 원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좋은 스피커를 보면서 와, 원목이라 멋있다, 원목이라 비싸 보인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보시는 사진은 하베스 스피커인데요. 네, 보시기에는 원목처럼 외관이 참 멋진데요. 설명을 보면 피니시, 즉 마감을 베니어 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베니아는 MDF의 무늬목 가공을 했다는 건데요. 원목이 아닙니다. 무늬목은 아주 얇은 나무 시트지 같은 건데요. 원목처럼 보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스피커를 보시고
원목이라 멋있구나, 원목이라 비싸구나, 이런 얘기는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걸로 알겠습니다. 메이커에서 원목 스피커는 만들지 않습니다. 하파는 가끔 있는데요. 네, 그럼 하파는 어떤가요? 하파는 원목에 비해서 강도가 높고 밀도도 균일한 편이지만 소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약간 우는 경향이 있고요. 좀 무겁고 답답한 경향이 있습니다. 역시 MDF만큼 소리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 외에 스피커 재질로 나무가 아니라 알루미늄을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 콘크리트로 만든 스피커도 있는데요. 스피커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엘락에서 나온 스피커인데요. 실제로 이 스피커를 들어봤는데 금속으로 만들어서 금속성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선입견하고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고음은 리본 트위터를 써서 아주 부드럽게 소리가 나왔고요. 중저역은 아주 밀도감 있는 사운드에 부드러운 성향이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스피커 소재별로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피커는 종이로 만든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있고 알루미늄, 구리, 대나무 종이 등 아주 다양하게 스피커 재료로 쓰이는데요.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요. 또 트위터의 종류별로 특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사운드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